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 셧다운 운명의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론이 이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죠. 자, 시간에서 하락이 4%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헝다가 또 홍콩 증시에서 거래 중단이 되었죠. 자, 모든 부분이 불확실성과 악재로 완전히 뒤덮여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악재가 이렇게 대폭발하듯이 나오는 부분은 우리 증시에는 또는 HLB에는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좋다. 지금 열심히 악재들 많이 쏟아내시오. 불확실한 것들 다 쏟아내시오. 자, 이렇게 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증시는 지금 오늘부터 해서 내일도 안 열리죠. 그리고 10월 2일도 열리지 않고 3일도 열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에 이런저런 지금 이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악재 소식들은 지금 빠르게 나와버리는 게 더 좋답니다. 어차피 나올 악재들은 지금 나오라는 거죠. 시간이 우리 증시가 열리려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미 증시는 나쁘지 않았죠. 나스닥 0.2% 상승에 다우 0.2% 하락, 나스닥 선물 0.05% 하락이니까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일본 증시는 아주 크게 하락하고 있죠. 2%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1.7% 정도 하락 중인데 꽤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증시는 이 헝다에 대한 이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합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 항생지수는 지금 홍콩 지수에 헝다 그룹이 상장이 되어 있죠. 거래 정지가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미 증시가 별로 좋지 못했죠. 별로 좋지 못한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지만 낙폭이 아주 크게 일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크게 일어나지 않고 하방 경직을 좀 보이고 있죠.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셧다운 이슈가 지금 계속 좀 크게 불확실성으로 지금 발목을 좀 잡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이 채권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죠. 그리고 자신있게 주식 저가 매수 들어가기가 힘들게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보시면 지금 우리 증시가 열리기 전에 불확실성들이 상당히 많이 좀 해소가 될 겁니다. 좋든 나쁘든 이 불확실성이 다 해소가 되어버리는 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마이크론 실적 발표 했는데 안 좋죠. 시간 내에서 지금 4%대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상치가 0.95달러 하회인데 1.07달러 정도 손실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된다. 주당. 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 3%, 4%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적이 안 좋으면은 얘는 정직하게 반응하죠. 미 증시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뭐 지 마음대로입니다. 좋아도 내리고 나빠도 내리고 나빠도 오르고 좋아도 오르고 지 마음대로죠. 자, 그리고 28일 날 또 이런 뭐 발표가 있는데 중요한 게 이제 29일 날 있죠. 29일 날 PC 개인 소비 지출, 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전개가 될 거다라는 그런 또 가이던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29일 날 또 중요한 이 소식들이 또 많이 발표가 되죠. 시카고 여는 PMI,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자, 이런 부분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29일 날 뭐 나오는 소식들이 많이 있죠. 여는 총재 연설도 2개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일 날 이런 발표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미 증시는 좀 왔다 갔다 방향을 좀 잡겠죠. 자, 그리고 지금 셧다운이라는 부분이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인데 9월 30일까지 합의가 없으면 10월 1일부터
셧다운입니다. 10월 1일 전에 예산안 처리가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되지 않는다 그러면 10월 1일부터 셧다운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 파업도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지금 모든 부분들이 증시 상황으로 봤을 때 뭐 악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악재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뭐 자동차 파업 이런 거는 자동차주 뭐 이런 부분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다 치고 셧다운 부분은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셧다운이 9월 30일 날 극적으로 합의가 될 거냐, 이틀 남았죠. 극적으로 합의가 될 수도 있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좀 더 양보해 안 해, 양보해 안 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셧다운 들어갑니다. 셧다운 들어가면은 각종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상당한 불편을 시민들이 겪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불만이 상당히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죠.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셧다운이라는 부분이 10월 1일을 넘긴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야, 안 됐다. 언제 될지 몰라. 그러고 이제 정신은 좀 안 좋겠지만 넘긴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 되면 합의가 됩니다.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시간이 또 더 벌 수 있는 상황이 있죠. 10월 3일까지 장이 안 열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 지표들이 이 모든 악재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지금 계속 우리 증시가 휴장일 때 나오는 거는 크게 상관없다는 것이 크게 상관없다. 결과가 중요하죠. 우리 증시가 열릴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열릴 때 이제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합산해가지고 평균 내서 보통 이렇게 형성이 되죠. 이렇게 형성이 되겠지만 이런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다 되고 그리고 특히 셧다운이라는 부분이 발목을 좀 잡고 있는 부분인데 자, 이 셧다운이라는 부분이 마무리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마무리가 좀 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 증시가 시작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런저런 부분들이 많이 추석 연휴 기간에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장밋빛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고 이제 해피엔딩으로 마감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진행이 되면은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거니까 10월 증시는 좀 산뜻하게 시작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각종 악재들 다 쏟아내고 이제 악재 다 잘 마무리했고 주가에 반영을 시켰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 셧다운이라는 부분이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영향을 미친다면 나스닥이 이렇게 움직이겠습니까? 이렇게 움직이지 않겠죠. 이제 초읽기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안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큰일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고 결국은 이 합의가 넘어서 합의를 하든 넘어서 합의하면은 이게 안 됐네. 그러고 이제 좀 팔 수는 있겠지만 내려갈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퐁당이 나와서 이제 셧다운이 끝났다. 그런 개념의 셧다운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겁먹을 필요가 없다. 근데 지금 일본 증시는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내려가는지 좀 알기가 좀 힘든 상황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론의 저는 기술주 이 가이던스 하회 이런 부분이 또 영향을 또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중국의 악재가 또 있죠. 중국 부동산 내가 헝다 홍콩 증시에서 거래가 중단되었다. 이 소식이 또 나오면서 아시아 증시가 좀 안 좋습니다. 홍콩 증시와 일본 증시가 아주 안 좋게 흘러가고 있죠. 근데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 나스닥 선물은 중국 부동산 기업이 뭐 이렇게 안 좋다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겁먹고 중국 때문에 벌벌 떨면서 주가 내려가야 돼. 내가 자존심 있지.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죠. 뭐 그래서 나보고는 어쩌라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 지수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이 아시아 쪽에서는 조금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회장은 구금돼서 경찰의 감시를 또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 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든
아주 큰 위기로 몰고 가는 쪽으로 전개는 안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 될 거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정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중국 회사죠. 중국 회사. 중국의 부동산 내관이 중국에, 홍콩의 부동산 내관이 아닙니다. 증시 상장이 홍콩에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저게 정말 저 부분 때문에 이제 중국 경제는 이제 끝장났습니다. 이렇게 간다면 중국 증시가 이렇게 부합권에서 평화롭게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악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쏟아져 나올 만한 악재들 많이 쏟아져 나와 버려라. 그리고 이제 소화를 시키는 상황을 만들어 버려라. 이게 훨씬 좋습니다. 이게 훨씬 좋다. 우리나라 증시 이제 오픈하는데 갑자기 뭐 이런 소식이 쏟아진다.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기분 잡수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런 소식들 많이 나와도 아무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다. 지금은 HLB 주식을 들고 있어도 좋습니다. 괜찮다. 그리고 현금을 들고 있어도 괜찮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